올해 제 나이 58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강남에서 가장 성공한 원장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병원이 아닌 6인실 공용 병실 창가 가장 구석 자리에 누워 이 글을 씁니다. 제 손은 한때 수억 원짜리 시술을 하던 황금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은 한술 뜨기 어려울 정도로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수백 명의 환자를 만났지만 정작 제 몸이 보내는 신호는 단 한 번도 읽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때 돈에 미쳤던 한 의사의 가장 고통스럽고 뒤늦은 참회록입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의사라는 타이틀만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끝낼 유일한 동아줄이라 믿었습니다. 남들보다 2배로 공부해 의대에 합격했고 가장 돈이 된다는 피부과를 선택했습니다. 제 동기들이 사명감이니 생명이나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때 저는 강남외계원 자리를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제 신조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환자는 고객이고 병원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의 본분은 생명이 아니라 돈이라고 믿었습니다. 40대 초반 저는 대출을 끌어모아 강남역 1분 거리에 100평짜리 피부과를 개원했습니다. 저는 철저히 돈이 되는 환자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감기 환자나 일반 진료 환자는 10분 이상 진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원짜리 VIP 시술 고객에게는 제 시간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제 손은 생명을 구하는 손이 아니라 돈을 세는 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검버섯이 점점 커지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충 물어보고 그냥 노화 현상일 뿐이라며 이거보다 턱주름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를 비싼 리프팅 시술로 유도했습니다. 단순한 검버섯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부암의 첫 신호였습니다. 제 후배 의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환자는 큰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후배를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학교인 줄 아느냐고. 저 환자 내보내면 월세는 누가 내냐며 쓸데없는 소리 말고 VIP 차트나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환자의 고통이 아니라 환자의 지갑을 보고 진료했습니다. 돈이 환자의 고통보다 무거웠던 겁니다. 제 성공은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강남에 빌딩을 샀고 자식들을 해외로 유학 보냈습니다. 제국을 이룬 왕처럼 오만했습니다. 신호는 3년 전부터 왔습니다. 가장 자신 있던 황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로 때문이겠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렇겠지. 저는 애써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CEO가 기침을 무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건은 가장 중요한 VIP 고객의 시술 중에 터졌습니다. 가장 정교해야 할 순간 제 손이 통제 불능으로 떨렸습니다. 시술은 엉망이 되었고 VIP는 분노했습니다. 제게 미쳤냐며 자기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제 황금 손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악평이 퍼졌고 병원 예약은 텅 비어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몸을 진단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평생 무시했던 동기 공공병원에서 일하던 그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 동기는 제게 그동안 왜 병원 한 번 안 왔냐고 했습니다. 제 몸이 엉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병명은 파킨슨병이었습니다. 뇌의 도파민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병, 그 황금 손을 가장 먼저 앗아가는 병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절망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할머니의 피부암을 발견하지 못했던 날, 그날 이후로
저도 이유 없는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폐암 사기였습니다. 제 손의 떨림은 파킨슨병이 아니라 암세포가 뇌까지 전이되어 나타난 증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은 문을 닫았고 VIP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차가운 공용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매일 밤 헛것이 보입니다. 3년 전 제가 내쫓았던 그 할머니가 원장님, 나 좀 살려달라고 말하는 원망 섞인 얼굴입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골든타임을 돈과 맞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저의 골든타임을 되돌려줄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젊은 간호사가 저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돈 한 푼 받지 않고도 제 몸을 닦아주고 퉁명스러운 제 농담에도 웃어줍니다.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왜라뇨? 저는 간호사고 원장님은 제 환자분이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60평생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환자, 제가 평생 고객이라 불렀던 그 단어. 저는 단 한 번도 의사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저는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의사 가운은 가격표가 아니라 사명감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제 가운의 생명이 아닌 금액을 매겼습니다. 둘째, 환자의 신호는 몸의 신호보다 무서웠습니다. 제 몸이 보낸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제 생명이었지만 제가 환자의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타인의 생명이었습니다. 셋째, 가장 위대한 치료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피부를 치료했지만 단 한 명의 마음도 만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름 모를 저 젊은 간호사는 죽어가는 제 마음을 단 한마디로 치료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지막 진료 기록을 작성합니다. 병명은 탐욕, 처방은 용서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저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잊은 누군가에게 뒤늦은 경고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